안녕하세요. 상한문입니다. 오늘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 5시 한 50분 되어 가는데요. 주말 잘들 쉬고 계십니까? 주말에 잘 충전하시고 4월달 남은 이틀 동안 마무리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진행됐던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시장에 큰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종목과 어울림이 있는 종목들과 같이 어울림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금요일날 시장에는 뭐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죠. 뭐 끝은 대부분 다 안 좋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금요일날 금호산업부가 목요일날 장마감 후에 시간에 상한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만일에 다음날에 모습이 좋다면 강하다면 그 식구들을 같이 한번 짝짓기 매매를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 목표였죠. 그래서 금요일날 종목은 거의 짝짓기 매매하는 기본적인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테마주 패턴 매매는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종목이 나타나면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일단은 대장주가 먼저 강해야 된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1등주가 대장주가 반드시 아침 시가가 완화에 걸려야 된다. 완화에 안 걸리면 그 종목은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호산업으로 한번 봅시다. 금호산업은 시가가 한번 보면 완화에는 못 걸렸죠. 시가가 8.7%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전 목요일날 시간에서는 9.9% 시간에 상한가를 했는데 당일날 더 거기보다 더 모습이 낫다 출발가가 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목을 재료가 좋다고 해서 시간에 다닐까 해서 거의 10% 가까이 돈을 주고 더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면 그보다 더 올라서 출발을 해야 그 전날 들어간 사람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날 그렇게 들어갔는데 비싸게 주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상승을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시가가 낮다? 그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본절 내지 뭐 거의 본절할 길을 좀 빨리 잘라버리고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신규로 보는 사람들 당일날 시가를 공략할 거라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벌써 어제보다 시가가 낮은데 들어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 조건하고는 맞지가 않았지요.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보라고만 했습니다. 역시 가지를 못하죠. 역시 가지를 못하죠. 그냥 그 시가가 고점 8.7% 출발해서 플러스 10.1% 살짝 찍어주고 틱 차트를 보면 역시 그래 놓고 하루 종일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금호선언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 조건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을 해서 했고, 자, 그러면 아침에 두 팀을 우리가 공략을 할 거라고 했는데 두 팀 중에 정확한 기준점이 제시를 제가 해드렸고 또 그 기준점을 얘들이 만들어줬단 말이야. 하나는 금호선언부는 시가가 8.7%를 만들어줬고, 그러면 같이 볼 거라고 했던 신라섬유는 시가가 12.7% 완화가 걸려 있었다. 그러면 이놈이 공략할 기본적인 그룹이 되겠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에 맞으니까. 그러면 신라섬유와 뭘 같이 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양지사를 한번 같이 보자. 많은 품절주가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움직인 종목은 양지사가 제일 효과가 좋다. 그래서 우리는 양지사를 봤는데, 신라섬유가 12.7%는 시가를 띄울 때 양지사는 보면 시가를 2.9% 띄웠다. 3%도 안 되는 2.9%. 참 적절했죠. 1등주와 우리가 추적하는 연결하는 짝짓기 매매의 뒤에 후발주자는 제가 적어도 7, 8% 이상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보다 2% 정도 더 났죠. 10%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한 9% 정도 차이가 났겠군요.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 가장
적합했죠. 양지사가. 그 양지사를 만일에 시가 2.9% 신라섬유는 완화에 걸려가지고 2분이란 시간 동안을 지체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2분이란 시간을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양지사는 상승을 하게 되죠. 당연히 한번 봅시다. 틱 차트를 딱 보면 시가에서 아침에 땡 하자 신라소년 완화로 움직이는 동안에 시가 2.9% 찍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죠. 고점이 몇 프로입니까? 한번 봅시다. 17.4%.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5% 뛰기는 됐다는 소리죠. 뭐 정확한 15%는 잘 안 됐겠지만은 거의 15% 수익권 근처까지 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했던 간에 짝짓기 매매 패턴을 공략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공략할 필요성이 있었다. 왜냐면 더군다나 두 팀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 매매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팀은 이미 틀렸다. 자, 그럼 남아있는 한 팀이 있었는데 그 한 팀이 우리 전제 조건에 가장 적절하고 부합되는 모습을 연출해 줬다면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양지사를 시가에 공략을 했어야 됐다. 그러면 뭐 적어도 10% 이상은 챙길 수는 있었겠죠. 자, 앞으로 이러한 흐름 매매 패턴의 테마주 짝짓기 매매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마주 매매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변수를 가진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흔히 아는 일반적인 테마주 어떤 하나의 이슈주가 나타나고 예를 들면 뭐 수소차가 나타났다. 그럼 대장주가 하나가 출연을 하게 되고 그 밑에 2등, 3등주를 공략해서 짝짓기 매매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테마주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의 테마주와 역시 이 테마주와 상대성 테마를 또 놓고 같이 하는 또 상대성 테마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 형태가 많죠. 그리고 또 테마 형성을 안 했지만은 같은 날 비슷한 시기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그 종목군 중에서 하나의 종목이 다시 관심을 받아서 상승을 할 때 그날 거기에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같이 그룹으로 묶어서 하는 그룹 매매 패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도 매매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하는 매매 패턴은 일반적인 매매 패턴인 어느 하나의 테마의 대장주를 잡고 공략을 하고 2등, 3등, 4등주를 1등주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꼴찌를 잡아서 같이 올려서 먹고 그래서 꼴찌는 단타로 수익을 생겨서 버리고 1등주는 상한가로 보유를 해서 넘어가는 전략 가장 보편적인 전략이죠. 근데 지금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하나의 테마가 형성을 이루고 군집을 이루고 순서를 이루고 패턴이 맞춰졌을 때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1, 2, 3, 4, 5등이 잡혀져 있고 재료가 확실하고 확산 속도가 있고 여러가지 돼 있을 때 이야기고 어제 같은 금요일날 같은 그런 매매 패턴 전혀 그런 것 없이 첫째로 시장에 이슈주가 없다. 그날 당일날 상한가 간 종목도 없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적어도 그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로 올라간 종목이 현재로서는 시장의 대장주다. 그럼 그 대장주를 공략 타점으로 보고 그 대장주가 만일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그룹군이 있다면 그 그룹군과 같이 보자. 같이. 그런 의미의 테마주 매매 패턴이었죠. 그래서 그 두 팀 중에 둘 다 상한가 간 종목이 공교롭게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룹군이 있었기 때문에 금호산업우를 필두로 해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이트를 봤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신라섬유가 상한가로 가있지만 역시 이놈도 같이 움직이는 품절주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품절주 여러 종목 중에서도 양지사만 딱 하나 골랐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잡았는데 금호 쪽은 전제 조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됐고 전제 조건이 잘 맞아 떨어졌다. 시가에 양지사의 시가에 탁
매수만 시장가로 넣어 놓으면 되는 일이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말이죠.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테마주 매매 패턴을 공부를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테마주 패턴 매매가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그냥 일반적인 테마주 패턴은 좀 단순합니다만은 급등주 테마주 패턴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이 강좌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꾸준히 보신다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어느 책에도 없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말입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날 공략 종목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자, 내일 공부할 것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주말 키워드 도출 공략 및 투매치 패턴 운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가볍게 한 주 정도만 가지고 수련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어휘를 좀 풀이를 해보면 주말 키워드 도출 공략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도주가 있더라도 항시 주말에는 금, 토, 일,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슈 중에서 우리 시장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로 시켜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다시 도출시켜서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투매치 패턴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뭐 미디어나 뉴스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뉴스들을 일단은 잘 기억을 해 놓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컴퓨터나 뭐 이런 것으로서 3일 동안의 뉴스를 하나씩 다 전체적인 뉴스를 다 검색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수백 건의 뉴스가 있겠죠. 거기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방식이 되는데 그냥 컴퓨터로 그렇게 지지부진한 작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뉴스라도 자세히 들어놓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오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뭐 왔다리 갔다리 나온 말들을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자, 1번 소주값이 올랐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이미 뭐 하이트 진로가 상승을 해 상한가도 쳐주고 또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일 뿐이지 일반 사람들이 또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일단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다른 주들은 큰 움직임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직 가격을 정확히 올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TV에서도 계속 하루 종일 지를 떠들어 샀는데 그러면 얘는 이미 가격 올린다고 뭐 확정을 했으니까 그 정도 한다고 하지만 안 올린 애들도 따라갈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이 소주 관련주들을 한번 자세히 보자. 그러면 뭐 지금 소주 관련주 중에서는 뭐 뻔히 나오는 게 주류주 관련주를 보면 거기다가 뭐 국순당이나 그리고 보혜양조 뭐 이런 종목들이 도출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도출된 이 종목을 같이 딱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투매치 패턴 운용법은 한 종목이 하나의 키워드에 두 개의 종목을 꼭 도출을 시킵니다. 하나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때려 보면 어느 하나의 키워드 종목에 많은 종목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두 개를 뽑아낼 줄 아는
약간의 본인의 능력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2번은 A형 간염이다. A형 간염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 서울 경기 쪽을 해서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다. 그럼 또 그런 관련주도 봐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도출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럼 전통적으로 보면 뭐 녹십자 쪽 애들, 녹십자 그룹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는데, 근데 녹십자 그룹을 보면 너무 많잖아요. 녹십자 뭐 랩셀, 녹십자 세일, 녹십자 MS,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홀딩스 우 이런 것이 많죠. 그러면 뭐 여기서 같은 그룹에서는 절대 두 종목을 뽑으면 안 되죠. 같은 그룹에서는 그냥 한 종목 정도만 뽑으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아침에 시가가 형성되기 전에 아침에 아니면 시가 형성되고 나서 가장 시가가 높은 놈을 그냥 1등으로 뽑으면 되죠. 녹십자가 시가 높으면 녹십자 1등, 녹십자 뭐 랩셀이 지금 시간에서는 1.3% 제일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럼 녹십자 랩셀을 1등으로 뽑든지 그렇게 그걸 1등으로 뽑아서 하나만 해 놓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그쪽 그룹과 상관이 없는 종목. 예를 들면 상관이 없으면서도 시장에서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브랜드가 있는 종목. 즉 브랜드란 말은 시장 사람들한테 제법 그래도 눈에 익은 종목. 예를 들면 뭐 신풍제약 같은 게 되겠죠. 나 신풍제약 우 이렇게 도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 또 두 종목 아닙니까? 녹십제에서 한 종목 했으면 쪽에서 하나 했으면 이 두 종목에 뭘 할까? 그럼 요즘 우선주가 시장을 많이 받아주니까 우선주를 일단 종목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종목을 각각 계속 키워드에서 도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어떤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까? 면세점주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죠. 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경기 개선 기대감에 굉장히 면세점주와 유통주가 관심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호텔 신라 5가 6.6%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호텔 신라 5가.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주로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는 종목은 호텔 신라 5니까 그럼 호텔 신라 5 빼놓자.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라 그랬죠. 그러면 가장 가깝게 보이는 것은 뭐 한화 갤러리, 그죠?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 애들은 두 놈은 또 체결이 됐단 말이죠. 그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뭐 계속 회자는 되고 있지만은 돼지열병 관련주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4번은 돼지열병 관련주. 자, 돼지열병 관련 종목이 참 많습니다. 종목이 참 많은데 여기서도 한 두 종목주들을 일단은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돼지열병 관련주는 요 근래에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오른 상태에서 그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 종목들을 뽑을 때는 가장 근래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을 일단 1등주로 뽑아보는 것이 좋죠. 예를 들면 요 근래에 상한가를 쳐준 종목들은 대한제당 우지요. 3, 5, B인가? 그렇죠. 얘가 대장주시를 했죠. 그걸 따라간 게 대한제당 우고요. 그럼 이런 종목을 하나 더 일단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
뭐 육개주로도 나눠져 있고 양돈주로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하나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럼 이지바이오 정도 되겠죠. 어차피 마니쿠도 이지바이오 쪽 뭐 집안이고 어 여러 가지 다른 지금 관심을 받던 종목들도 이지바이오 쪽에 관련 많지요. 그럼 이렇게 한 두 종목 뽑아 놓으면 대지일병 관련주는 뭐 다른 거 굳이 볼 필요가 없지요. 문제는 대지일병 관련주의 대한제당 사무비는 단일가로 움직이고 그런 좀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해야 되겠죠.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개의 테마를 만들어 놨다. 이게 거기다가 보면 오늘 뭐 뉴스나 뭐 이런 곳에 많이 그나마 올라왔던 글들이란 말입니다. 미디어는 타진 않았지만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미디어도 많이 탄 종목도 있고요. 대지협병 관련주는 TV에서도 계속 나온 거고 소주값 오르다는 것도 계속 TV도 나왔죠. 뭐 호텔 신라우 쪽은 아마 TV 쪽에는 그렇게 많이 떠들지 않았고요. A형관념도 TV 쪽에 많이 떠들지 않았지만은 HT에서 전체적인 뉴스에서는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시로 이제 뽑아보면 벌써 4그룹 정도가 되네요. 그럼 거기서 벌써 둘이 뭐 2, 4, 8 종목이 8종목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아침 시장을 이제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주말에 금요일날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우선 종목으로 선정을 했어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관심을 받아서 크게 가격이 오른 상태고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은 약간의 경력이 있고 추후에 여러 가지 트레이딩 능력이 쌓여졌을 때는 가능해요. 초보분들은. 근데 초보분들은 그냥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도출해낸 키워드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지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나중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밀어붙이고 빼고 넣고 하는 탄력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해야죠.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그 중에서도 다시 또 뽑아내서 그러면 그 종목들 두 종목을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투매치 패턴 운용법의 장점은 두 가지 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우리가 테마 패턴의 한 부류인데요. 투매치 패턴은 테마주 우리 공략을 할 때 1등주로 놓고 2등주로 공략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근데 1등주와 2등주가 갭이 커야 된다는 그런 뭐 문제도 있고 또 갭이 작아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투매치 패턴 운용법은 두 종목 다 갭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은 차일 수 있겠죠. 만약 호텔 신라우와 하나 갤러리 타임이라면 호텔 신라우는 시간에서 벌써 6.6%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 갤러리는 2.3%거든요. 시간에서. 그럼 한 5% 정도의 갭은 난단 말이죠. 근데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서 두 개를 다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대한제당 3과 이지바이오를 두 개를 놔뒀는데 두 개 다다가 큰 시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표시가 안 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두 개를 다 공략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뭐 만일에 시장에 반응이 온다면 둘 중에 하나가 치고 나가겠죠. 치고 나오면 또 한 종목은 그것을 분명히 따라가려는 몸집을 보이면서도 급하게 따라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서둘지 않는단 말이죠. 충분하게 급등세가 보인다고 싶을 때는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챙겨놓고 기다린 사람들은 금방 올라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 사람들은 그 종목을 찾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소주도 마찬가지죠. 국순당과 보양주를 뽑아는 놨지만 하이트 진로가 대장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놈이 월요일날
영 나쁜 모습을 보면 얘들이 또 안 갈 수도 있죠. 저 하이트 진로 왜 저래? 못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트 진로는 니는 그래도 수요를 봐서 가격도 올랐고 해물 만큼 해 먹었단 말이지. 우리는 이제 출발인데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키워드 재료는 시장이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거든요. 안 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술주도 아니고 뭐 재료주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키워드는 그날 당일 하루만 해 먹을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요지는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나 또는 미디어에서 많이 방송된 거, 그리고 뭐 신문이나 뭐 HTS나 이런 것에서 검색을 한 이에 여러 가지에 도출된 키워드를 가지고,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은 키워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키워드 중에서 시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키워드를 먼저 도출을 시키고 키워드를 도출시키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완성을 시켜 놓는다. 그래 놓고 나서 다음 날 이 중에서도 받아주는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안 받아주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걸 알아요. 이거는 시장이 좀 받아주는가 보대. 왜냐 반짝반짝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거래가 있으면. 근데 아무 뭐 별실이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정도로 안 받아줘요. 그러면 받아주는 쪽으로 이제 그러면 너는 빠꾸 A형 관념 너도 빠꾸 국순당이 좀 움직이네, 보혜양조가 좀 움직이네. 그럼 이 두 종목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좋은 트레이더로 됐을 때는 이런 게 뽑아내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키워드를 뽑아내지, 어떤 키워드에 또 맞는 종목이 뭐지, 이런 걸 잘 모를 때도 많지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약하고 뭐 그에 대한 관련주들을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 습관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를 때도 많지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성장을 하려면 스스로가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고수가 되고 싶어 하면서 고수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발가락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평생 고수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트레이딩으로서 성공적인 어떤 삶을 꿈꾸고 있다면 정말 남들이 노는 시간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남들이 술 한잔 먹고 시간 보낼 때도 자기는 차트 하나 더 봐야 되고, 그만큼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고수가 되느냐? 절대 안 그렇죠. 많은 또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하는 자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일 공부할 그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주말에 키워드를 도출시키는 문제, 그리고 도출시킨 종목을 투매치 패턴식으로 두 종목씩을 분리를 해서 그 중에서 1등, 2등주를 딱 뽑아 놓고 아침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아침에 봐서 어느 쪽이 시장에 관심을 받느냐 하면 이 네 개가 다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만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관심을 받으면 차라리 더 수월겠죠. 때로는 네 개 다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내는 능력이 좋아지고 종목을 점점 더 시장에 참여자들의 어떤 흐름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뽑아놓은 5개 그룹이 전체자가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재료들을 뽑아내야 되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트레이딩과 연결을 시켜서 수익을 창출시키고,
그래서 주말에 끼 있을 때는 반드시 주말 동안에 어떤 키워드가 이 시장에 존재를 했는지, 그리고 주말 동안에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떤 키워드에서 휘둘리고 있는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키워드 중에 월요일날 하나라도 똑바르게 성공을 하면은 그 한 주는 그 키워드가 시장을 잠식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향후에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스스로가 매일매일 키워드를 도출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열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시간을 뺏겨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을 훌륭한 트레이더로, 훌륭한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그냥 그 많은 부분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죠. 예. 그런 일부분이 쌓여서 점이 쌓여서 선이 되고, 선이 쌓여서 입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훌륭한 트레이더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우리가 지금 도출해놓은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반응을 나타내 주는지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종목은 한 주 정도만 사서 공부합니다. 자, 승부조선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